인공지능도 도와주지 못하는 문학적 감수성의 개발을 도와주는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지연이 미상의 나는 피리를 부는 사람 이란 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고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피리를 부는 사람. 지은이 미상. 나는 피리를 부는 사람. 곤하게 잠든 대지 위에 자욱이 깃든 검푸른 안개를 떨쳐 없애려고 피리를 붑니다. 해는 벌써 하늘에 솟아 울고 있지만 아직 막지 않은 대지를 품은 이 안개, 피리를 불면 날이 갠다기에 쉬지 않고 붑니다. 하나 잠시라도 피리를 불지 않으면 이 무서운 안개는 세상을 뒤덮어 한 입에 삼키려고 하는 걸요. 나는 에오라지 세상을 위하여 안개를 떨쳐버리려는 양 피리를 붑니다. 오늘 공부할 나는 피리를 부는 사람. 여러분 보시기가 매우 생소한 시일 겁니다. 아마 처음 보는 시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는 1930년의 작품이고 작자는 모릅니다. 지연이 미상의 시입니다. 1930년 조선총독부는 아주 이례적인 책을 한 권 발간합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지금으로 한다면 경찰본부가 되겠습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만든 책 언문신문의 시가, 이게 어떤 책일까요? 자, 언문이란 말은 지금의 우리 한글을 이야기합니다. 언문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과 글로서 서여진 그 신문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 발표된, 그것도 같은 해 1930년에 발표된 시 134편을 수집하여 이 시는 항일시이다. 즉 항일시는 저항시가 되겠습니다. 항일시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한서지 학자는 이 133편의 항일시 중에서 대부분 원문으로 된, 즉 조선어로 된 원본을 찾아 내어서 시의 원형을 재구성했습니다. 복원을 했습니다만 4편은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그 4편 중에 한 편이 바로 나는 피를 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연이도 알 수가 없고 원문도 우리 말글로 된 원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시를 반역시라고 합니다. 반역시는 뭐냐? 원문에서 없고 거꾸로 번역된 시, 이것을 반역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했습니다만 이 시는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연마다 반복되는 시어가 하나씩 있죠. 그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자, 이 안개는 어떤 안개냐? 하여튼 세상의 사악한 기운을 뜻하는 그런 안개입니다. 세상의 사악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시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조선인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한 것의 표상이요 상징이 바로 안개죠. 자, 어떤 안개냐? 제 1년에서는 자욱히 깃던 검푸른 안개요. 제 2년에서는 아직 막지 않는 대지를 품은 안개요. 제 3년에서는 무서운 안개. 제 4년에서는 막 그냥 안개 이 음절로 된 안개입니다. 이 안개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는 피를 분다 하는 내용이 이 시의 가장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피를 불어서 세상의 사악한 기운을 퇴치한다는 것은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사고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가 않죠. 자, 뭐랄까요? 중세 때의 신비주의 사고에 의하면 이것은 전설이나 설화처럼 현실을 좀 뛰어넘은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리 소리가 아주 신비하고 주술적이고 마술적이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문학적인 모티프가 존재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된 것은 우리나라 고대 때의 이야기, 통일신라 때의 이야기. 자, 만파식적의 설화입니다. 만파식적의 그 주인공 이야기는 문무왕 이야기입니다. 삼국 통일을 했던 신라의 왕이죠. 자, 문무왕이 살다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어서 나의 죽음을 화장해서 빽가루를 만들어 이를 땅 아래 안장하지 말고 바닷물 속에 뿌려라. 그러면 내가 동해 바다의 용이 되어서 일본 군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안에 용터림의 무슨 뭐랄까요? 용터림의 파루를 일으켜서 다 안에 퇴치해버리겠다. 뭐 이런 유언을 남긴데 실제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동해의 갯마을에 갯바위에다가 해중 왕릉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설화 이야기 어딘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설화와 관계 있는 이야기가 또 다른 파생된 설화가 만파식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피리 소리로 사악한 기운, 사악함을 퇴치한다 하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독일 전설 유명한 것으로 또 피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죠. 독일의 하멜른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전설인데 이것을 동화로 만들어낸 사람이 그림 형제요. 또 이를 동시로 된 이야기로 만들어낸 사람이 영국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쥐떼가 덜끓어서 하멜론 마을이 속수무책이었는데 어떤 이방인 청년이 나타나서 피를 불어서 쥐떼를 강으로 유인하여 익사시켜 퇴치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쥐떼를 퇴치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저버려서 그 마을의 아이들을 이끌고 가버립니다. 막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른다 하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13세기 역사적인 일과도 관련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12년 수천 명의 독일 소년이 소년 십자군 원정에 동원되었다 하는 이야기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고, 또 1284년 130명 아이들이 실종이 되었다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처럼요. 그 이야기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비롯됐다 하는 그러한 학설도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그 외에도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나오는 마술피리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다들 피리 소리가 마술적이요, 주술적이요, 신비한 어떤 힘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퇴치한다. 자, 그 무언가는 퇴치의 대상이 되겠죠. 바다를 건너오는 동해의 왜군이랄지, 뭐 지대라고 할지, 일본 제국주의자라고 할지, 뭐 이런 것도 오페라에서는 밤의 여왕이라는 세계라고 할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어떤 신비주의적인 모티프를 가진 이야기의 내용이 피리 소리를 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세상의 사악한 기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이죠. 자, 마술적인 피리 소리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 19를 퇴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개는 세상의 사악한 기운을 표상하고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피리 소리로서 이 사악한 기운을 퇴치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이 시에서 1930년에 압수된 조선 총독부에 압수된 시, 저항시, 즉 항일시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근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 비판, 저항 이런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2연에 보면 해는 벌써 하늘에 솟아 울고 있지만, 그 해는 어떻습니까? 벌써 솟았지만 날은 개이지 않았다. 그래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 왜? 안개 때문에. 그래서 안개를 퇴치하면 햇빛을 다시 볼 수 있다. 햇빛은 바로 한자로 이야기하면 빛광자가 되겠죠. 다시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다시가 다시 복자입니다. 이게 바로 광복이에요. 광복. 조국의 광복. 이 조국의 광복을 은근히 덜추어내고 소망하고 있는 내용의 시가 바로 나는 피리를 부는 사람입니다. 1930년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 언문 신문의 시가, 즉 항일시 134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책으로 엮어낼 때 항일시, 즉 저항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조선 독립을 풍자해 단계를 종용한 시. 둘째는 총독 정치를 저주한 배일적인 시. 자, 일본을 배척하는 것을 배일적이라고 하겠죠. 세 번째는 빈궁, 즉 가난을 노래하고 계급의식을 도발한 시. 이 세 가지가 바로 유형이 바로 항일시의 유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피리를 부는 사람은 첫 번째에 해당하겠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풍자해서 조선인의 단계를 종용하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풍자란 말을 했는데 풍자가 뭐겠습니까?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라는 뜻입니다. 간접적인 비판이 바로 풍자입니다. 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개니 태양이니 이런 시어들을 지금 요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좀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피를 부는 사람. 어떻습니까? 1930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1930년 그 몇 달 동안에 134편이라고 하는 항일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나는 피를 부는 사람. 원문도 알 수가 없고 지언이로 모르는 이 작품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절실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시가 명시로 어느 시대에나 만약 읽어질 수 있다 하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결여된 가치, 소망되는 가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끓고 있습니다. 일종의 코로나19도 세상의 사악한 기운이라고 하겠죠. 정말 고대인들, 중세인들이 생각한 신비주의적인 피리소리, 그 신비적인 피리소리가 가지고 있는 마술과 주력, 이런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소망 속에서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가 살아난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눈길이 갈 수 있는 시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을 잘 구성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